저희 리치스쿨 카페에 매도했어요 게시판에 오시면 저희 교보제들, 교재들, 자료들 올려주고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입찰 물건 찾을 때, 경매 물건 찾을 때 좀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비용들이 들어갔고, 대출 어떻게 받았고, 몇 프로 받았고 이런 것들, 비용들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이걸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경매했을 땐 이런 걸 제공하는 뭐 회사나 학원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단타라는 것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되게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걸 내가 빌라를 샀을 때 괜찮을라나? 2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왜냐면 단기 매도가 이제 그때도 양도세 중과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수익 11억. 제가 뭐 100억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억짜리, 2억짜리, 1억 중반 물건을 가지고 11억을 지금 한 건물로 만든 겁니다. 건물 전체죠. 건물 전체 2동. 18채를 받았어요, 저희가. 전 한 10채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단톡방에 한 분, 두 분, 세 분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하나 받은 게 아니라 2개? 2개 받으신 분, 3개 받으신 분 하니까 5채, 뭐 6채 이렇게 늘어나요. 오늘 낙찰된 거예요. 그래서 매도된 게 없어요. 오늘 낙찰 받았으니까 매도는 안 되죠. 가격들을 저희는 교통정리를 해드린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뭐 개수는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뭐 우리 수강생분들이 한 6개, 공동담보 6개 이상 받는 다음에 이렇게 좀 앞으로는 단톡방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직원분들, 임직원분들 포함해서 여기 중개사님, 그리고 요 밑에 계신 분이 이제 인테리어, 이제 우리 경기 남부 쪽에 이제 평택이나 수원 쪽에 인테리어를 좀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게. 아까 집 전체 리모델링 한 거 380만 원짜리 인테리어 있었잖아요, 앞에. 요 집을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아까 방금 단톡방에 계셨던 4번째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하냐? 일단 가족끼리 이제 자녀 그리고 부모님, 자녀가 이제 성인이에요. 그래서 3명이서 3분이서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좀 아낄 수 있고 눈속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뭐 이렇게 좀 올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정말 이제 자재값이나 인건비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정도 조금 해서 견적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믿을 만하면서 가격도 싸게 주시는 분 찾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혼자 경매할 때. 이분이 근데 인테리어업자분이신데 왜 A동 401호가 써있냐면 A동 401호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인테리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주다 보니까 경매로 막 4천만 원, 3천만 원 번대. 그래서 이 물건도 지금 나와 있다고 소개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같은 세류동이었으니까. 아까 인테리어 한 집도 세류동이고 우리 이 공동담보로 받은 이 더스테이 세류 이것도 세류동이거든요. 전에 걸 세 채 받으신 분이 요거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셔라. 입찰해도 좋다. 권리분석 문제 없다. 해서 쓱 입찰했는데 2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되신 거예요. 401호 A동 401호 보시면 20만 원 차이입니다. 네, A동 401호 보시면은 20만 원 차이로 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B동 201호, B동 403호 등등등 2개 받으신 분, 저는 이게 무슨 그 암호 코드인 줄 알았어요. 동호실이더라고요. A303호, B301호, B401호 세 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매도를 2건인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또 받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501호 이렇게 해서 다 합치니까 18채더라고요. 왜냐면 3개, 2개 받으신 분도 계시니까 18채. 집을 매도하기까지 그러니까 명도도 잘해야 되지만 명도하고 나서 인테리어하고 매도하는 거. 매도를 적합한 중개사님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수강생분과 한 10개 이상은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외부인 거는 막 설명하고 이게 번잡스러워서 그냥 안 그러니까 리치스쿨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행복합니다. 저희 것만 봐주시니까. 저희 걸 더 케어해 주시니까. 이게 여러분 인프라의 힘입니다. 예시로 하나 가져온 건데 지금 14번 물건 받으신 것도 우리 수강생분인데 1억 1,300 요게 매도가가 한 1억 6천에서 7천 정도 되거든요. 요분은 이거 하나로 남들 연봉을 번 거예요. 요거 하나 매도되면. 물론 아직 매도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뒤에서 말씀드린 이제 수원 역세권에 있는 건 하나 이미 팔렸거든요. 2주 만에. 그 정도 속도면 금방 또 팔린다라는 거죠. 여기 위치가 위에 도서관에 공원도 있고 신곡초등학교 5분 정도면 갈 수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는 역세권이고 이런 것보다 초등학교 껴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등학교 자녀 두신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어진 지가 언제냐면 22년도면 그냥 가장 신축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면 23년, 24년에 건축이 다 멈췄어요. 네, 막 코로나 터지고 막 전세 사고 터지고 이러면서 다 멈췄어요. 신축 2동이 경매로 나온 거고 세 채 받으면 취득세 12%. 자, 단타 매도를 2번 해보신 분이 12%인 걸 모르고 3개를 받진 않았겠죠. 그리고 저분은 아마 3개 받기 위해서 제 생각에 6개, 7개 썼을 겁니다. 12% 내도 금액이 1억 1,300이면 1,5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매도 차익이 6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6천만 원 날 겁니다. 1,000 몇백만 원을 내도 4천 몇백만 원이 남는 거죠. 제발 12%, 막 15%, 뭐 30%여도 돼. 30%여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내가 그걸 녹여서 더 싸게 사서 남는 게 더 크다면 하는 거죠. 물론 그걸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있어야겠죠. 그 취득세는 내 돈으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매도해보시면 이분 매도한 게 다 공동담보였거든요. 매도한 거 공동담보가 매도되네라는 걸 알고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원래 하나 두 개 들어가셨던 분이 이제는 3개를 받아오잖아요. 취득세 12%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10억짜리가 아니니까. 1억짜리 2억짜리 12% 내도 낼 수도 있는 돈이란 액수라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백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단 이제 처음에 하실 때 하나 정도 받고 매도하시면 이분처럼 이제 3개 4개씩 받아오는 겁니다. 취득세 12%가 안 무섭거든요. 이제 매도 차익을 2배 3배 이상 만들 수 있으면 12% 내고도 훨씬 더 많이 남아요. 하나 그냥 단독 물건 뭐 1% 내서 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15개 받은 게 있어요. 수원 권성구. 요거는 여기도 비규제입니다. 서든동에 있는 물건인데 서든동이 22개 중에 15개를 받았어요. 거의 비율로 치면 방금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입지가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더 빨리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수원 역세권 도보 8분 거리인데 수원역은 1호선 수인분당선이 이미 지나가고 있고 GTX 신호선이 28년도 개통이거든요. 근데 GTX 신호선이 자, 여기 현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빌라,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통 정리를 이렇게 해드려요. 서든동 아이빌 해서 여기 입지부터 해서 광고 전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매매를 빌라 매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 뿌려. 사무실 앞에 걸어놓고 끝이 아니라 다방, 직방, 뭐 당근, 유튜브, 뭐 인스타 홍보를 전체로 다 뿌립니다. 그렇게 해야 빌라가 뭐 2주 만에 팔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이렇게 교통정리를 낙찰 받고 나서 해드린 거고 이렇게 뭐 2채 받으신 분도 있고 뭐 3개 받으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호실별로 매매가를 딱 교통정리를 저희가 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뭐 너도 나도 막 경쟁이 붙으면 이게 뭐 이렇게 막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가격 경쟁이 우리끼리 붙으면 안 돼요. 그럼 시장을 또 교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딱 몇 호는 얼마 이렇게 딱 적합한 가격을 중개사님의 그걸 제가 해드리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제가 팔아주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중개사님이 이걸 정리를 해준 거예요. 중개사님이 정리를 해주는 건 그는 시장에 그만큼 거래가 그 가격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래서 뭐 테라스 있는 집은 뭐 2억 9천까지 되고 7천까지 되고 2억 6천. 근데 낙찰 받은 거 보면은 어때요? 이런 16평이 이제 3룸인데 2억 6천에 팔리는 집을 1억 5천 7백에 받았고 1억입니다. 매도 차익이 세전으로. 투룸 요거는 1억 3천 5백이면 아까 1억 9천이었으니까 5천 5백 정도. 5,500이 얼마 안 돼 보이네요. 1억을 보니까. 근데 5,500이 상당히 큰 돈이죠. 1억 초반 물건으로 5천만 원을 버는 게. 1억 9천. 좀 이제 높게 받은 것도 있고 높게 받았지만 그래도 매도 차익이 6천만 원은 넘죠. 이렇게 가면은 매도 차익이 보통 다 5천만 원은 넘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5천에서 1억 사이. 그거는 그 차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건 공동담보밖에 없습니다. 정말 특수 물건을 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막 법정 지상권 뭐 선순위 전세권인데 파악 안 된 선순위 전세권 이런 게 그런 건 위험하잖아요. 근데 위험성이 없으면서 매도 차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건 공동담보가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위험성 있죠? 매도 기간이 1개월, 2개월 정도 걸리는 거. 근데 이거 대출이자 한 달에 뭐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동담보가 진짜 20개 나온 게 막 10억짜리 아파트면 이자가 막 몇백만 원씩 나올 거니까 한두 달 걸리는 게 클 텐데 이거는 끼케야 70만 원 인데 2달 더 걸려도 매도 차익을 2천만 원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걸 해야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되니까.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공동담보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차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걸 납득을 해서 스스로 조사해서 받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 팔리고 나서 얘기해라. 2억 6천에 팔리겠냐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A303호인데 이게 뭐 인테리어 했다 라는 내용이고 이렇게 교통정리도 해드리고 있고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여기 써있죠. 등기 전 낙찰받고 낙찰잔금을 안 냈습니다. 아직. 근데 계약이 됐어요. 소유자도 아닌데. 그거를 누가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이분이 판 겁니다. 이 중개사님이. 이분은 어차피 뭐 리치스쿨 수강생 아니면 뭐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담으로 해주고 계시고 워낙 요즘 물건도 많이 받아오고 있으니까 2억 6천에 됐다니까요. 여기 2억 6천에 써있잖아요. 아까 잠깐만요. 볼게요. 303호 요 분이거든요. B동 303호 볼게요. 2억 6천 써준 대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벌써 10개 가까이를 저희 수강생 걸 팔았는데 이런 분들을 찾기가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경매하시는 분들이. 혼자 이제 막 경매하시려는 분들이. 혼자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 만약에 리치스쿨에 찾아오시면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이미 저희랑 협업이 돼 있는 분을 연결시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인프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막막해. 어떤 중개사님 얘기를 들어야 될지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근데 정답을 주는 중개사님을 어디를 물어봐야 되냐라는 정답지를 줄 수 있는 건 혼자 답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우여곡절이 있지 않는 한. 근데 그거는 정답이 저희는 있으니까. 그렇게 진짜 계약서를 써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면은 다 팔리는데 뭐 3개월 정도 더 걸릴까요? 뭐 몇 개 오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분이 얼마에 받았냐면 7,500에 받았어요. 8,500. 세전 8,500. 그러니까 비용 나갈 게 뭐 있을까요? 근데 신축 빌라인데 뭐 인테리어비 나가고 중개 수수료 좀 더 챙겨 드리고 하면 그래도 뭐 1,500만 원 빠진다고 해도 7천만 원인 거죠. 2주 만에 계약서를 썼는데 500만 원 중개 수수료 드리는 게 아까울까? 아니라는 거죠. 그 500만 원 아끼려고 이분 아니고 다른 중개사를 찾으려고 하면 3달, 4달 걸려도 안 팔릴 텐데. 아직 소유자도 아닌데 이미 8,500이 확정 수익이에요. 물론 세금 떼고 뭐 하면은 뭐 7천만 원 되겠지만 1억짜리 물건으로 7천만 원을 어떻게 버냐는 거예요. 이렇게 GTX 신호선이 지금 연장이 되는 노선이기도 하고 그러면 양재, 삼성, 왕십리, 청량리까지 6정거장 그리고 도보로 여기는 8분 거리고요. 자체적으로 이미 수인분당선 1호선도 지나가고 초등학교도 있고 요 수원역에 굉장히 큰 상권도 갖춰져 있고요. 다주택자는 할 게 없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주택자 할 거 없다고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할 거 있습니다. 취득세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까지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오피스텔 취득세 4.6%니까 오피스텔을 보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인프라 때문에 등록했는데 경매 공부 탄탄하게 시켜주는 거 아마 이거 미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들 미션을 힘들어 하시네요. 저 탄탄하다는 건 말에 저는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을 했습니다. 미션이 그만큼 빡세다는 거고 그만큼 근데 스스로가 경매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건 장담을 제가 합니다. 다주택자분이 이제 받은 거 아까 이제 소개했던 물건이요. 1억 2,800에 받아서 1억 8천에 매도한 거 3개월 만에 총 비용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순수익이 3,800 남습니다. 대출을 80% 받으셨고 4천만 원 정도 투자금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3,800을 남겼으니까 이것도 거의 100%가 됩니다. 9.55평인 거 원룸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3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3룸인 거 2룸인 거 보시면 팔릴 수 있습니다. 원룸은 안 돼요. 원룸이나 1.5룸 안 됩니다. 요런 물건 중에서 근데 아마 이렇게 싸게 될 수 있었던 건 대부분은 9.55평 원룸이겠네 넘어갔을 겁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매도 차익이 크진 않지만 8,600만 원 단독 낙찰 받아서 1억 2천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뭐 아파트긴 한데 사실 이런 게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아파트로 이렇게 매도 차익 소액 물건으로 만들기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1억 2천에 매도를 했지만 정말 이건 잘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순수익이 1,900만 원. 지방 소액 물건을 가지고 1,900만 원 남기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까 수도권의 빌라를 가지고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남기는 게 공동담보로는 흔하지만 단독으로 나온 아파트로는 사실 쉽진 않아요. 지방 공시가 2억 이하 다주택자분들 이거 보실 거면 그냥 취득세 중과 12% 내고 공동담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매도 차익 아까 보셨잖아요.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취득세 1,500만 원 내도 4,500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좀 돈이 있으신 다주택자라면 오히려 그냥 취득세 중과 맞고 공동담보 한 2개, 3개 어차피 취득세 12%다 맞으셔야 되면 돈이 있어야겠죠 대신. 그런 걸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금 낼 게 많겠지만 그래도 3천, 4천씩 세 채 남기면 1억이에요. 취득세 다 내고도. 오피스텔도 매도가 돼요. 근데 굉장히 싸게 받아야 됩니다. 1억 9천에 매도되는 걸 1억 3천에 받으셔야 그래야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아요. 왜냐면 오피스텔은 일단은 부가세라는 걸 냅니다. 부가세라는 걸 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취득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들은 1.1% 취득세를 계산하고 들어오는데 이 오피스텔 취득세는 4.6%거든요. 3.5% 취득세 지원까지 해줘야 됩니다. 부가세 내고 취득세 지원까지 해주면 얼추 한 2,500만 원 정도 날라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런 건 뭐 별도로 나오는 거니까 그것까지 해서 하면 순수익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매도 차익이 6천만 원인데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죠. 그럼 4천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총 비용 2,300 그리고 세금 부가세까지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까지 나간다는 거. 이제 요거는 어쨌든 1억 이하는 아니지만 2등과의 차이가 뭐 좀 컸는데 그래도 매도 차익이 상당히 훌륭했던 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제 2억 4천, 1억 8천 2백에 받아서 2억 4천 5백에 매도한 케이스. 이렇게 해서 156%의 매도 차익. 그러니까 수익률을 남겼습니다. 3달 만에. 이런 케이스는 사실 많아요. 원미구 쪽이 빌라도 많고 그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 거의 수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왔던 우리 정한님도 오셔서 이제 부천 물건 입찰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 그만큼 부천 물건이 확실히 매도가 잘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 조수민 님이 저희 수강생분인데 이미 다주택자분인데 3채를 동시에 낙찰 받은 거예요. 한 6개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3개를 받으신 거고 3채 받은 거. 그 취득세 중과 받죠?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있어서
두 번째 주택은 1.1%, 세 번째 8%, 12% 이렇게 갑니다. 1%, 8%, 12%를 다 맞아요. 세 채를 받으면. 근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분도 이미 뭐 지분 수업도 들으신 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명도 잘하고 계신지 매도까지 잘하고 계신지 소식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취득세 중과 받는다는 것도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근데 취득세 중과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워낙 싸게 받으셔서. 세 채를 합쳐보니까 매도 차익이 1억, 취득세 중과 다 8%, 12% 계산하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12% 무섭네. 안 남겠네 하지 마시고 1억 남는 거에서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8천만 원 남잖아요. 소득세 1천만 원, 기타 부대비용 500만 원까지 하면 세후 수익이 취득세 다 내도 6,500만 원. 그리고 투자금은 대출이 다 90%씩 나오셔서 5,8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수익률이 112%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야 팔리고 나서 얘기해라 또 하실 것 같아서 다 팔리진 않았지만 하나는 팔렸습니다. 1억 1천에 받은 게 1억 8천에 팔렸어요. 왜 미션이 빡센 줄 아세요? 제가 찝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빡센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찾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찍어드려서 해서 하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모르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제가 계속 찝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뭐 제가 찝어드린 게 사고가 안 나겠지만 그러면 이제 자생력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찾은 게 아니잖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저희 수업을 들으면 스스로 경매 투자자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제가 찝어드리지 않아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물건을 수강생분도 같이 제 생각을 배웠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찾아온다는 게 저의 자랑이에요. 물론 이제 피드백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죠. 저랑 이제 이메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제가 한번 봐드리고 그렇게 하면 또 안심을 하고 입찰을 하는 거죠. 지금 시세를 1억 5천으로 파악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 매도를 1억 8천 했어요. 이런 일이 생겨요. 빌라는. 누가 팔아주느냐에 따라서 기간도 단축이 되지만 금액을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생겨요. 물론 광고를 더 비싸게 내놓으셨던 것도 있죠. 이분이 대출이 90% 나왔고 등기비, 명도비, 수리비 다 떼고도 총 비용이 984만 원인데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드리는데 800만 원 세금을 내는데 순수익이 4,50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211%입니다. 왜? 투자금이 2,2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2,100만 원. 투자금이 2,100만 원 들어갔는데 4천만 원을 번 거예요. 세후로. 이 취득세 2배를 이미 번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다른 물건의 수익률까지 합치면 세후 수익이 6,500이 아니라 1억이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 계산법은요. 1억 1천짜리를 1억 5천에 판다는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1억 8천에 팔았잖아요. 다른 것도 만약에 더 비싸게 팔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1억이 훌쩍 넘겠죠. 저희 이제 멘토님 39기 졸업생분 중에 이제 위반 건축물을 좀 전문, 이 말하면 되게 좀 싫어하기도 하시는데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개봉동에 있는 빌라인데 4억짜리가 지금 1억 7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유찰이 한 5번 정도 돼서. 그걸 1억 9천7백에 받았는데 일단은 규제지역이라는 장벽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장벽이 위반 건축물까지 돼 있어요. 규제지역이면 세금 중과 플러스 대출의 문제가 있죠. 근데 위반 건축물이면 대출이 안 돼요. P2P도 뭐 어렵습니다. 좀. 요게 이제 3룸 집인데 요 발코니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지붕을 덮은 겁니다. 위반으로. 11월에 낙찰받고 지금 이제 1월 달에 이제 잔금을 내셨는데 1월에 잔금을 내셨는데 4월 27일 날 계약이 돼서 4월 27일 잔금을 받아요. 얼마에? 1억 9천7백에 받았는데 1억 8천3백이면 매도 차익이 이거 얼마예요? 9천 거의 8,600만 원인가요? 세전 수익이 8,600이고 1,300만 원 비용이 들어가서 세후 수익이 7,300입니다. 깨끗한 물건으로 해도 돼요. 깨끗한 물건으로도 2천만 원 버는 거는 쉬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윗단계,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공동담보 아니면 뭐 규제 지역에 이런 위반 건축물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거는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대출 안 받고 현금 납부하셨고 매수자분도 대출 안 받고 그냥 현금 납부하셨어요. 왜냐면 위반 건축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 안 받고 현금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 매수자분은 철거 안 하고 그냥 이거 위반인 채로 난 살겠다. 난 현금으로 내겠다 해서 현금 납부가 돼서 잔금도 좀 빨리 받은 케이스예요. 근데 서울 지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 들고 와서 빌라를 사시는 케이스가. 입찰가도 제가 알려드려요. 물론 이제 요분처럼 이렇게 딱 둘 중에 정해주세요라는 분도 있지만 범위를 정해주세요 해도 제가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요. 8년 동안 빌라 경매만 봤는데 딱 보면 얼마 정도의 낙찰 될 것 같은지 나오거든요. 그게 뭐 깨끗한 물건이면 조금 이제 높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빨간 글씨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싸게 받을 여지가 있고 아무래도 처음 경매하시고 뭐 1, 2년 경매하셨던 분들보단 8년 경매, 빌라 경매만 한 우물만 팠던 조금 더 확률이 높겠죠. 그런 거를 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어떤 8년의 노하우를 좀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이드와 판단을. 1억까지 안 써도 이건 낙찰이 될 것 같아서 전 9,600을 말씀을 드렸어요. 단독 낙찰이 되니까 되게 겁을 드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고가 낙찰일 리는 절대 없거든요. 조급해져서 이제 주변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빌라 중개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왜 그 가격에 받았냐, 안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의 이제 수강생분들의 매도 사례, 그리고 보증보험 한도, 전세가를 봤더니 1억 8천까지 보험이 되는 물건을 1억 4천 매매가를 부르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1억 8천에 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1억 2,800에 받았는데 그 집을 1억 4천에 매매가 어렵다라는 것도 참 웃기고, 전용 면적도 24평으로 되게 큰데 좀 잘못 본 게 아닌가 확신을 가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가이드를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1억 6천에 며칠 뒤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잔금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정도의 걱정이 있으셨거든요, 이분이 이때. 되게 무서워요, 사실. 처음 경매하시는 분이 조사 잘해서 입찰했는데 아무도 나 말고 입찰자가 없어. 그럼 좋을 것 같지만 되게 무섭거든요. 왜 경쟁자가 없지? 내가 잘못 받았나? 뭔가 놓쳤나? 시세조사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를 제대로 못 받으면. 막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메일에도 이거 잔금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절대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제 알아보니 중개사님, 실제로 팔아주는 중개사님은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빌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막 가격을 후려치면서 막 안 팔린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섭죠, 빌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줏대를 가지고 가이드를 좀 주는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멘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익 2,700 남는 집을 포기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2,700 남길 집을 마이너스 보증금 1,000만 원으로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또 표현해 주셨죠. 제가 감사하죠. 오히려 이거를 제 말을 믿고 잘 이거 유지를 해줘서. 저희 멘토님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 서현님이라고 39기 멘토님이시고, 임장하면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 동임장을 가거든요. 그때 이제 인천지방법원을 가시면 이제 우리 서현 멘토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무료 봉사식으로 이제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 게, 이렇게 사례들 가르쳐드린 대로 사례들을 잘 만드시니까. 그래서 1억 9,300에 매도했습니다. 1억 6,100인 집을 1억 9,300에 매도했어요. 1억 6,100에 받아서. 그래서 대출을 75% 받으셨고, 단독 낙찰이에요. 또 1억 9천에 매도되는 집이 1억 5,500이 돼도 단독 낙찰인 경우가 있어요. 빌라는. 아파트는 절대 그런 경우 없거든요. 자, 장담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아파트 1억대 아파트를, 그러니까 1억 9천에 매도되는 아파트가 1억 5천이 돼 있는데 입찰자가 없다? 없습니다. 그런 경우. 근데 빌라는 있어요. 그래서 순수익이 1,700만 원 정도. 네,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거는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혼자 인테리어 업자 알아보고 대출 알아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리치스쿨 소속돼 있는 거에 진짜 10배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매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 이런 서비스들은 절대로 혼자서 가질 수는 없어요. 빌라만 중개하시는 분의 연락망들이 저희 미리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려고 하면 10번 전화하면 9번은 까여야 돼요. 근데 그 까이는 횟수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거죠. 왜? 검증된 분들의 연락망들이 전 확보가 돼 있거든요. 별점까지 해서. 엑셀 못 쓴다, 미션 할 때 엑셀 프로그램 못 쓴다,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그냥 도움 받아서 미션은 하시고 나중에 실제 투자하실 때 이 프로그램 쓰시면 돼요. 우리 19기 분업님께서 이제 IT 업계에 한 20년 넘게 계신 분인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엑셀을 여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매 1년의 절차를 저희 서비스를 다 활용하셔서 입찰부터 매도까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걱정을 없애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다. 그래서 18가지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